월요일 아침,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MBN 사옥 로비는 묘한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새벽 5시부터 몰려든 스태프들은 커피를 들고 종종 걸음으로 이동했고, 계단을 뛰어오르는 막내 작가들이 손에 꼭 쥔 대본 위에는 낯익은 이름, 빈에서라는 두 글자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예서 효과 낼 수 있을까? 한 PD가 중얼거리자 옆 프로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카메라만 켜줘. 나머지는 그녀가 알아서 다 해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만으로도 최근 방송가에서 빈예서가 차지한 위상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충분히 드러난다. MBN에서 첫 마이크를 잡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KBS, SBS, 심지어 예능 강국 TVN의 러브콜까지 동시에 받은 인물이라면 호칭 하나 정하기도 쉽지 않다. 신인이라고 하기엔 이미 시청률을 움직이고 베테랑이라고 하기엔 아직 신선한 호기심이 넘쳐오르는 독특한 좌표. 업계는 그녀를 방송계의 아이콘이라 부르지만 막상 본인은 아이콘이라니요. 저는 아직 현장 실습생이에요. 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 겸손한 한마디에 구내 식당 줄도 늘어난다. 밥 먹다가 옆자리에서 예서씨가 지나간다 라는 소문이 돌면 포크를 들고 있던 PD도 수저를 든 조연출도 슬그머니 일어나 이동한다. 데뷔 당시 MBN 관계자들은 현장을 쥐락펴락하는 진행 감각은 물론 예능 치트키 같은 애드리브를 동시에 가진 지원자는 처음 봤다고 회상한다. 그러나 놀라운 건 그 밝고 날렵한 진행력 뒤에 숨은 철저한 기록광 면모다. 빈에서는 모든 방송 출근길마다 작은 메모 패드를 들고 다니며 분위기 변화와 현장 리액션을 초 단위로 기록한다. 이 부분에서 방청객 호응이 0.3초 늦었어요. 19분 42초에 조명이 과하게 들어와 게스트 동공이 흔들렸어요. 같은 섬세한 관찰은 편집실에서 금쪽 같은 인사이트가 된다. 그녀의 노트를 훑어본 조명 감독은 몇 년 차 스태프도 못 잡는 디테일기라며 혀를 내둘렀고, 현장 정리팀 막내는 예서 누나 때문에 스튜디오 조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귀띔했다. 그 결과 화려한 CG 대신 현장 온도를 살린 생방송 특유의 에너지가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순간순간 울렁이는 카메라 워킹조차 스토리처럼 보이게 만드는 능력. 그것이 MBN이 그녀에게 반한 첫 번째 이유였다. 하지만 방송은 기술과 감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빈에서가 진짜 한 주 내내 화제가 되는 비밀은 딩간적인 온도다. 우리 프로 참 고생이 많았지 하고 스태프 어깨를 두드리며 건네는 휴대용 파스 하나, 새벽 리허설 끝나고 대기실에서 직접 끓여주는 라면 한 그릇. 이런 사소한 챙김이 제작진의 피로를 녹인다. KBS 교양국의 한 PD는 타사 중복 스케줄 때문에 마음이 급했을 텐데 본 녹화가 끝나고도 남아서 조명 테스트를 다시 해주더라. 우리 팀 역사상 출연진이 그렇게 해준 건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빈에서는 프로그램이든 사람 관계든 끝맺음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그래서 생방송 종료 후 실수한 부분을 찾아 피드백 회의를 자청하고 직접 스태프 전원의 이름을 불러가며 감사 인사를 남긴다. 녹화장 바닥에 고개 숙인 그녀의 뒷모습은 매체를 넘어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일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그녀가 마냥 따뜻한 착한 사람의 틀에 갇힌 것도 아니다. 빈에서의 매력은 반전에서 탄생한다. 생글거리며 카메라 앞에 서던 그녀가 사회적 이슈를 파고드는 다큐 코너에서는 눈빛이 순식간에 서늘해진다.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제로 갭 프로젝트 녹화날, 그녀는 출연자 대신 화이트보드를 들고 현장에 섰다. 방청객 여러분, 월급 명세서를 받은 날 기뻤나요? 아니면 통장 잔고를 확인한 날 우울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튜디오 공기를 정적과 질문으로 끌고 갔다. 즉석 토론은 감정의 진폭을 자극했고 SNS에서는 샵사인 예서의 화이트보드 토크라는 해시태그가 새벽까지 순위권을 지켰다. 그 다음날 출근길 인터뷰에서 기자가 아이돌급 인기 실감하냐 고 묻자 그녀는 인기는 흐르는 물이라 생각해요. 오늘 웃음 주고 내일 생각할 거리를 주면 그게 제 역할이라고 답했다. 화려한 수식어보다 흐름과 역할을 이야기한 그녀의 철학은
곧바로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방송사들이 그녀를 두고 러브콜 잔치를 벌이는 이유에는 꼼꼼한 자기 절제도 한몫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빈에서는 휴대전화에 SNS 앱을 단 하나만 깔고 그것도 일정 관리용으로만 사용한다. 촬영장 회식이 끝난 뒤에도 새벽 3시까지 대본을 수정하고 수십 편이 넘는 라디오 프로그램 아카이브를 직접 챙겨보고 직원용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발성, 음향, 트렌드 분석 강의를 끝없이 수강한다. 실무진 사이에서는 예서가 하루에 자는 시간은 파도 길이보다 짧다는 농담이 돈다. 그런 하드웨어 같은 노력 뒤에 세련된 퍼포먼스가 자리하기에 그녀의 무심한 듯 유연한 입담이 사실은 수천 번 연습된 결과물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이분법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엔터테인먼트와 공익, 웃음과 눈물, 버라이어티와 다큐멘터리. 각 장르가 서로 배타적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것을 그녀는 몸으로 증명 중이다. MBN 예능 업사이드 다운에서 통통 튀는 게임 진행을 마치고 바로 다음 주 KBS 환경 다큐 지구의 숨 내레이션 부스를 찾아 잔잔한 목소리로 산호초의 멸종 위기를 설명한다. 시청자는 같은 얼굴에서 다른 온도를 포착하며 그 차이가 오히려 그녀의 입체감을 확장시킨다. 이는 곧 빈에서 다재다능이라는 공식으로 굳어졌고 브랜드 광고 시장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류, 음료, 친환경 캠페인까지 섭외 제안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메시지가 없는 광고는 정중히 사양한다는 원칙으로 선별했다. 업계에선 빈에서가 광고 판도를 뒤흔들었다라며 열을 올리지만 당사자는 광고도 스토리라며 담담하다. 선택받은 브랜드들은 사회이제를 담아내기 위해 카피를 싹 갈아엎고 심지어 플라스틱 포장 대신 재생종이로 바꾸기도 했다. 모델 한 명이 우리 회사의 전략을 바꿨다는 웃지 못할 고백이 마케팅 회의록에 남았다. 그녀의 성장 서사를 언급할 때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공감의 기술이다. 흔히 방송인이라면 화려한 멘트로 무대를 장악한다고 생각하지만 빈에서는 말하지 않을 때 오히려 핵심이 들린다는 역설을 실천한다.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는 쉬는 시간. 게스트가 머뭇거리며 손목을 만지작거리면 곧바로 물을 건네고 스튜디오가 웅성거릴 때는 마이크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주변 소음을 듣는다. 그러면 게스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제작진은 그 순간을 리얼이라며 환호한다. 빈에서는 이런 무건의 리듬을 자기만의 음악처럼 다룬다. 그 덕분에 출연자들도 방어막을 풀고 진짜 표정을 보여주니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예측 불가능성이 곧 몰입 포인트가 된다. 예서가 진행하면 게스트도 처음 듣는 자기 얘기를 하더라는 현장 농담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유다. 최근 MBN 메인 뉴스팀이 주관한 특별 프로젝트 보이지 않는 손에서는 스태프 전원이 고강도 일정 때문에 휴식 없이 달려야 했다. 그때 빈에서는 자비로 푸드트럭을 불러 사무실 앞에 세워놓고 메뉴판 한쪽에 이렇게 적었다. 힘들면 같이 먹어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아 이 프로젝트는 기록보다 마음이 남아야 해요. 라고 짧게 외쳤다. 다큐멘터리 특집이 방영된 날, 댓글창에는 샵사인 예서사비기 무레전드라는 인증샷과 후기들이 폭주했고 시청률 역시 시간대 최고치를 찍었다. 숫자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셈이다. 업계 원로들은 빈예서를 두고 포스트 국민 MC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좌표라고 평한다. 과거 국민 MC들이 주로 범국민 예능 하나로 신드롬을 일으켰다면 빈에서는 프로그램을 가리지 않는 유연성으로 새로운 시대의 피벗을 제시한다. 메타버스 콘서트 스페셜에서 아바타로 등장했으리 D 관객과 즉석 Q&A를 진행하는가 하면 라디오 부스에선 ASMR 마이크를 꺼내 밤바람 소리만 틀어주기도 한다. 한 장내에 뼈를 묻어야 한다는 공식을 깨지 않는다면 뉴미디어 세상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소신. 실제로 1인 크리에이터, 팟캐스터, 필드 리포터들이 그녀를 멘토로 삼아 협업을 요청하고 방송국들은 플랫폼과 포맷을 가리지 않는 멀티 페르소나 전략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어떤 PD는 빈에서 덕분에 회의실 파워포인트 파일이 하루 만에 10여 개씩 늘어난다며 웃는다. 재능, 노력, 진정성. 이 세 단어는 때로 진부하게 들리지만 빈에서는 그 지극히 평범한 공식으로 비범한 파동을 만든다. 새벽에 올라오는 스케줄표를 보며 휴식 회의라는 낯선 문구를 추가하는 것도 그녀다.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말하는 법도 잊게 된다는 그녀의 철학 아래 팀원들은 주 1회 침묵 멘트 회의를 갖는다. 모두가 입을 닫고 표정과 제스처로만 의견을 나누는 시간. 모음 리허설이 실전에서 더 빛을 발한다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다른 팀들도 이 기법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현장 기자들은 이를 두고 예서식 소통이라 명명했고 학계에서는 행위언어 기반 스튜디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논문 주제로 잡혀갔다. 결국 방송국이든 학문이든 그녀가 던진 작은 실험 하나가 순식간에 패러다임으로 번져가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빈에서의 이야기를 현재에만 머물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미래 청사진 때문이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에서 10년 후 제 목표는 방송인이 아닌 신뢰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라고 밝혔다. 신뢰를 측정하고 설계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에 기자들이 고개를 갸웃하자 그녀는 말, 음악, 움직임, 그리고 침묵까지 데이터로 변환해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재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 실험실의 첫 제품이 바로 한숨 센서다. 생방송 중 스태프의 미세한 한숨을 포착해 즉시 녹화 타이밍을 늘리거나 분위기를 환기하는 자동 알림 장치. 오디오 감독이 신의 한 수라며 감탄한 이 아이디어는 이미 시제품 단계에서 5방송사 기술센터에 테스트 요청을 받았다. 방송은 결국 숨과 숨 사이의 간격이라는 그녀의 선언이 과장이 아님을 증명한다. 돌아보면 한 주 내내 모든 이목이 쏠린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빈에서는 그 무게를 화려한 옷으로 덮지 않고 스스로 적절한 균형을 찾아낸다. 생방송 오프닝에서 통통 튀는 멘트로 시청자를 끌어들였다면 클로징에서는 풋풋한 떨림을 숨기지 않는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시간을 맡겨주셨으니 저는 그 믿음의 무게를 내일의 준비로 갚겠습니다. 그 짧은 인사말이 전파를 타고 나가는 순간 카메라 뒤 수백 명의 손길과 시청자 수백만의 눈길이 하나의 호흡으로 묵인다. 그리고 다음 주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빈에서라는 이름을 통해 방송이란 단어의 새로운 정의를 목격하게 되리라. 결국 그녀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밝게 말하면 웃음이 되고 깊게 들으면 울림이 된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는 진짜